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한글 오피스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근데 최근에 이 기업이 코로나19 이슈를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회사가 있는데, 한컴 라이프 케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엉뚱하게도 자회사인데, 네, 소방용 호흡기, 마스크, 네, 보호의, 의복을 제조하는 이쪽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판매가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자회사 실적 호조에 따라서 한글과 컴퓨터도 네, 그 수혜를 받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오피스 소프트웨어,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통번역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이 부분이 전체 매출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비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쪽에 이제 마스크 뭐 이런 쪽 사업, 그리고 또 한컴 MDS라는 상장 기업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매출 비중은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그동안 큰 폭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계속 이익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죠. 네, 수익성이 지금 꺾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019년도는 영업이익률이 10%까지 떨어졌어요. 우리가 실적을 분석하는 이유는 왜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고 나빠졌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알아야지 실적 상승과 하락의 원인이 이후에도 지속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2019년 같은 경우는 안 좋았던 이유가 자회사 실적이 전체 실적을 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 실적이 갑자기 수익성이 확 좋아졌죠. 자회사 쪽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2018년도 1분기, 2019년도 1분기, 그리고 이번에 1분기를 보시게 된다면은 매출액이 계속 우상향하는 것으로 좀 보여요. 일단 한글과 컴퓨터는 외형 확장에 대해서는 뛰어난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었죠. 영업이익이었죠. 영업이익률이 2018년도 1분기 때는 10%였다가 지난해 1분기는 8%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갑자기 16%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자면은 매출액은 23%가 올랐어요. 아주 좋은 실적이죠. 영업이익은 지난해 못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까지 더해져서 162%가 증가를 했습니다. 뭔가 이제 수익성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기업을 좀 지켜볼 필요가 또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이 실적을 좀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연결 실적이 있고요. 별도 실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회사 실적을 함께 연결해서 보는 것이 연결 분기 실적이고 이 별도는 본사 실적, 순수 한글과 컴퓨터 실적만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연결 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매출액은 23%가 올랐는데, 그쵸? 한글과 컴퓨터의 본사 매출은 18% 오르는 곳에 그쳤습니다. 즉, 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자회사 실적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자회사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겠죠.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도 자회사까지 포함한 것은 162%의 증감률을 보였습니다. 실적 성장률이 더 좋아졌죠. 근데 이제 본사 쪽은 30%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1분기 실적은 연결, 그러니까 즉 자회사 실적, 자회사의 실적 호조에 따라서 그 전체 실적이 이제 전산 실적이 이제 호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회사 실적을 좀 볼게요. 일단은 한컴 라이프 케어 이쪽은 지난해 신규 진출한 마스크 사업 확대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한컴 라이프 케어가 전체 실적을 좀 깎아먹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적자였고요. 근데 최근에는 매출액은 무려 160%가 증가했고 1분기 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 또 주력 자회사로 한컴 MD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드 소프트웨어 국내 1위 기업인데 이건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에요. 앞으로 유망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자회사가 있었어요. 한컴 유니맥스라고 국방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가지고 결국에는 그 기업을 털어냈습니다.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고, 그 부실 자회사를 털어내니까 매출액이 9%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특히 34%로 크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자회사의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전체 연결 실적이 아주 좋아졌죠. 네, 순이익은 네, 382%가 증가를 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당분간 좀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한컴 라이프케어의 실적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더구나 이 코로나가 올해 1분기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2분기 때 실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지난해 2분기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적자였죠. 올해 2분기도 그래도 마스크 판매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한컴 라이프케어는 2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심지어 3분기, 4분기 실적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 한컴 MDS가 그동안 안 좋았던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실 자회사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한 것이 2분기 때도 좋아지겠죠. 즉, 이 실적이 구조적인 실적 성장이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분석을 할 때 그 실적이 나빠졌던 원인, 또 좋아졌던 원인이 무언지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개별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기업의 미래 실적이 최소한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스크 얘기를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마스크는 연간 한 4,500만 장 정도를 생산하는 정도 캐파, 그리고 최근에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1억 장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일단 마련했어요. 이번 1분기 때는 그 거래처로부터 OEM 물량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900만 장밖에 판매를 못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OEM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 그냥 생산해서 유통망에다가 깔아놓으면은 그만큼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주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맺고 있는 EPS, 주당 순이익이죠.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174%의 성장이 있었어요. 쭉 보시면은 지난해 2분기는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해 요 2분기 실적은 EPS를 보게 된다면은 올해 1분기만큼의 성장률은 아니겠지만, 자, 3분기를 볼게요. 3분기는 적자였죠, 작년에. 그럼 이번에 3분기 때는 과거에 이제 실적 하락의 원인들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또 꽤 좋게 나오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2020년도 실적은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컨센서스를 갖고 왔는데 2020년도 추정 실적입니다. 네, 2019년도 대비 아주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올해 몇 프로 정도 올라갈지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네, 무려 58%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면은 주당 순이익과 PER과의 연관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 성장에 의해서 PER은 낮아지는 구조가 되겠죠. 저평가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극심한 저평가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좋죠. 자, 현재가가 지금 12,400원인데 보시면은 PER이 추정 PER이 2020년도는 9.9배로 떨어집니다. 2021년도는 한 9.4배. 자, 일단 2020년도 올해 추정 PER만 일단 살펴보게 된다면은 과거 5년 동안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던 PER 중에선 가장 낮습니다. 그쵸? 역사적 저점을 지금 보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목표 PER 한번 정해보죠. 적정 PER을 정해보게 된다면은 그동안 정상적인 실적과 정상적인 주가를 보였을 때가 2015년도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보였던 PER 이 박스권에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목표 효과를 정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낮게 잡았어요. 한 15, 16 정도, 16 정도로 잡으면은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정상화돼 가지고 주가 지수가 좀
정상화되면은 한 요 정도까지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죠. 한 20 이상.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한 16 정도를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주가 상승률은 무려 61%가 됩니다. 한 요 정도 더 오르면은 한 18 정도로 잡아도 좋겠네요. 그쵸? 그러면 81%가 되겠죠. 일단 보수적으로 한 61 정도, 16 정도 목표표를 이렇게 잡게 된다면은 요 정도가 되겠죠. 자, 재무 안정성을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역시 IT 기업이니까 재무 안정성은 아주 양호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부채 비율은 그래도 한 95%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네, 100% 미만은 괜찮습니다. 유동 비율이 249%예요. 즉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어요. 그쵸? 이 유동 비율이 100%다 그러면 모두 갚을 수 있는 운전 자금이 있다는 얘기고 이게 249%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재무 안정성 아주 좋습니다. 네, 이상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